2020학년도 기계공학 일반 담당자 이동석입니다. 이 수업 대상자는 1학년 5반입니다. 세 번째 영상이니까 기계공학 일반 -2주 1교시입니다. 댓글에 학번을 등록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과제는 말미에 나갈 거고요. 그러면 이 앞 시간에 원심 펌프에 의한 다시 측류 펌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측류 펌프는 유체가 축방향으로 돌아서 이 회전 날개에 의하면 여기에 압력이 저압이 되고, 이 저압에 의하면 다시 베르니 방정식에서 압력이 떨어진 만큼 속도는 다시 증가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송출된 거죠. 자, 회전차의 날개는 크고 넓으며, 날개가 회전함으로써 날개가 회전하면 이분의 압력이 떨어지면 양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출하면 속도 에너지가 증가되고, 이 속도 에너지에서 다시 압력 에너지를 받쳐서 밖으로 송출이 되죠. 자, 속도 에너지를 공급하고, 유체는 회전차 속으로 축방향에서 유입하여 회전차를 지나 축방향으로 유출된다. 회전차에 나온 유체의 속도 에너지가 결국 압력 에너지로 변환시켜 밖으로 송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측류 펌프의 가장 행축 측류 펌프입니다. 행축. 유체가 들어와서, 이게 회전차죠. 나가서 이렇게 유체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측류 펌프의 장이 나올 겁니다. 측류 펌프의 장점. 자, 다른 형태의 펌프에 비해서 소형입니다. 그래야 값이 쌀고, 또 설치 면적이 적게 들어서 기초 공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또한 장점이 속도가 크기 때문에 양정에 비해서, 양정은 말하자면 그 위치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양정이 저양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속도 에너지를 크게 얻을 수가 있어. 또한 원동기와 직결, 원동기는 이 펌프에 동력을 보내주는 것을 원동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양정, 위치의 변화에 대해서 유량 변화가 적고, 효율도 그렇게 변화율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또한 유로가 짧으며 원심 펌프와 같은 흐름에 굴곡이 적다. 자, 왕복 펌프에 대한 구조와 분류, 그 다음에 기타 한번 봐봅시다. 이제 왕복 펌프입니다. 왕복 펌프 같은 경우는 측류 펌프에서 왕복 펌프는 크게 피스톤과 플런저로 바뀝니다. 자, 상단에 있는 E, 상단에 있는 A, 이 상단에 있는 피스톤 펌프고요. 밑에 있는 플런저 펌프입니다. 저압일 때는 피스톤 펌프를 쓰고, 고압일 때는 플런저 펌프를 씁니다. 그 다음에 구분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헤드 부분이 틀리죠. 피스톤은 로드가 있고요. 자, 왕복 펌프는 흡입 밸브와 송출 밸브를 장치한 실린더 속을 피스톤이나 플런저를 왕복시켜 송수하는 펌프로서 물에 대해 정력학 에너지를 전달한다. 왕복 펌프 이론적인 분야죠. 왕복 펌프는 결국 뭘까요? 우리 양정을 구할 때는 압력 차이에서 생긴다는 얘기죠. 베르니 방정식일 때 왕복 펌프 입구와 출구,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한 변화는 거의 미미하다는 얘기죠. 왕복 펌프 주제는 피스톤, 실린더, 흡입 밸브 및
송출 밸브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흡입, 송출관, 공기실, 풋 밸브, 스트레이너로 구성이 됩니다. 왕복 펌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속도보다는 압력과 위치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왕복 펌프의 밸브. 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개폐가 정확해야 되고, 저항이 최소화해야 되고, 누설이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될까요? 신호에 빨리 적응을 해야겠죠.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 내구성이 있어야 할 것. 자, 이건 원추 밸브. 아까 원판하고 원추물. 원추 형태. 이건 뭐야? 링 밸브일 때 링 거죠. 그 다음에 회전 펌프. 회전 얘기죠. 회전 펌프에는 크게 기어, 베인, 나사 펌프가 있습니다. 회전 펌프, 이 세 가지가 회전 펌프인데, 한 개 내지 두 개, 세 개의 회전차가 회전하는 피스톤, 기어, 나사. 자, 이건 기어죠. 나사 등으로서 흡입, 송출 밸브 없이, 흡입이나 송출에 있는 밸브가 없죠. 밸브 없이 액체를 흡입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총칭해서 회전 펌프. 기어 펌프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기어 사이에. 자, 베인 펌프는 이게 하우징이죠. 하우징과 이 안에 있는 타원형에서 이 틈에 의해서 지금 이런 게 베인이라고 하죠. 날개. 이게 긁어 올리는 겁니다. 나사 펌프는 하나의 나사에서 스크루처럼 흘러가는 것을 나사 펌프라고 하는데, 기어 펌프, 맞물려서 회전하는 이가 흡입 쪽에서 저기 떨어질 때, 이 홈에 흡입된 액체는 회전해서 밖으로 송출하는 거죠. 장점으로 왕복 펌프보다는 고속으로 운전할 수 있고, 또한 왕복 펌프에서 소형으로서 많은 양을 송출할 수 있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점도가 높은 액체에 대해서는 왕복 운동식에서는 밸브 개폐가 신속하게 안 되는 결함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 로브형 기어 펌프. 자, 기어 펌프와 원리는 똑같은데 그 형상이 뭐예요? 이것은 기어 펌프 이수가 적게 한다. 아까 기어의 이수가 적게 하는 것을 로브형 기어 펌프. 기어 펌프에 대해 익수가 적기 때문에 송출량, 맥동, 여기 흔들림이죠. 피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웃음으로 별도 기회에 상대방을 보동한다. 나사 펌프. 이런 게 방금 이야기한 나사 펌프. 스크루처럼 유체가 들어와서 나사의 홈을 들어와서 이렇게 나사가 회전하면 이 회전 홈을 따라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건 이축배어. 자, 이건 아까 한 축이죠. 이건 두 개의 축. 1번과 2번에서 유체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에 물고 홈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물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아까 베인 펌프는 이게 지금 KC, 그 다음 아웃에 있는 타원형이죠. 베인 펌프. 그 다음에 여기에 홈이 파에서 뭐야? 날개처럼 하나씩 들어있죠. 그래서 회전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퍼올리고 이렇게 가고 이 부분에 있으면 다시 그 날개가 이쪽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고, 케이싱과 그 속에 편심 타원형으로 되게 장치된 이게 회전차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차에는
반지름 방향으로 뭐가 돼요? 방향으로 여러 가닥이 홈이 파여서 그 홈에는 아까 베인, 자유롭게 움직이는 직사각형 베인이 끼워 넣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회전하다가 벽에 부딪히면 다시 베인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튕겨나와서 유체를 긁어내서 밖으로 내보니까 그걸 베인 펌프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특수 펌프. 자, 재생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속도 에너지를 얻는, 다시 한번 압력 에너지를 얻는 거죠. 자, 이렇게 엄판형의 이 모양 있죠. 엄판 둘레 다수의 짧은 반지름 방향의 직선 깃, 이런 걸 방금 이야기는 직선 깃이죠. 들어와서 이렇게 나갈 때 여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한번 회전해서 속도 에너지를 얻는다는 얘기죠. 그걸 다시 한번 재생 펌프로 재생. 점성 펌프, 점도가 높은 액체의 점성을 이용하여 충류와 나으려고 때 충류 마찰 작용을 해서 펌프 작용을 합니다. 점성력을 위해서 이게 돌아가면 이걸 밀고 가서 이렇게 내보낸다는 얘기죠. 자, 분사 펌프. 유체 1과 유체 2가 노즐 이 부분은 갑자기 속도 에너지가 증가되고 압력이 낮아지면 제2의 유체가 밑에 있는 유체를 빨아들여서 여기에서 다시 혼합이 되고 다시 디퓨저는 다시 속도 에너지를 뭘로 바꿔요? 압력 에너지로 바뀌죠. 고압이 구동 유체를 노즐로 압성하고 자, 여기에서 지금 유체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갈로가 좁아지면 속도 에너지가 증가되고 압력이 낮아지면 제2 유체를 끌어들여서 여기서 혼합이 되고 다시 디퓨저는 압력을 증가시켜 밖으로 내보는 거죠. 이런 점에서 분사 펌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들어서면 여기도 그래서 다시 내보낼 원리로 자,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죠. 전기가 들어와서 속도가 들어오면 여기 있는 액체를 가지고 쭉 빨아들이겠죠. 혼합이 되고 다시 디퓨저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는 밖으로 나가고 액체만 올려보낸다는 얘기죠. 기포 펌프. 기포 펌프는 이게 공기관입니다. 공기관을 통해서 압축 공기가 쭉 이렇게 쭉 들어오면 이 관을 타고 쭉 들어오면 어떻게 여기에서 어떻게 액체와 압축 공기 기체가 혼합되는 게 뭐예요? 그게 기액 혼합체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력에 의해서 붕 떠서 어떻게 이 항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기체는 압축 공기는 밖으로 나가고 액체는 이렇게 떨어지겠죠. 압축 공기를 공기관을 통하여 양수관 쪽으로 혼입시키면 양수관 속은 물보다 가벼운 기액 혼합체로 되므로 부력의 원리에 따라 관내의 물에 의하여 양수관으로 밖으로 물을 밀어야 된다. 이 펌프는 구조가 간단하고 수리가 양호하고 수정이 다른 이물질이 포함됐을 때도 상관없이 장점입니다. 단지 효율이 낮을 뿐이다. 수격 펌프. 수격은 수격 현상이라고 있는데 그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갑자기 밸브 유체 흐름을 갑자기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 그 지역 압력이 상승해서 다른 데에서 다른 관로를 때리면 이렇게 뭔가 물체로 때리는 것처럼 그것을 수격 현상이라고 하죠. 그림을 보시면 1번에서 2번 쭉 가다가 이 부분에가 지금 갑자기 밸브를 닫히면 물이 내려오다가 부딪혀서 어떻게 돼? 물은 계속 내려오니까 밀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수격 현상입니다. 수격이라는 것은 유체가 흘러갈 때 갑자기 관로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부딪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펌프에서 일어나는 현상. 자, 첫 번째 공동의 현상입니다. 캐비테이션입니다. 캐비테이션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뭘까요? 속도가 빨라지면 이런 데가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이 낮아지죠. 압력이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포화 압력이 다다르면 주위에 있는 기체가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기체가 밖으로 공기 액체에서는 지금 포화 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속도가 빨라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포화 압력이 다다르면 이 액체 속에 있는 공기들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오겠죠.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런데 관로를 부딪히면 그런 것을 캐비테이션이라고 하죠. 유체가 넓은 유로에서 좁은 곳으로 유입하면 그러면 다시 속도를 증가되면 압력이 낮아지고 그 압력이 포화 압력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액체가 갖고 있는 공기들이 밖으로 튕겨나와서 벽에 부딪힐 때 이건 캐비테이션이에요. 벽면을 따라 흐를 때 벽면에 요철이 있다는 것은 좁아진다는 얘기죠. 왕곡부가 있으면 흐름이 직선으로 있으면 유속이 빨라 직선적인 요철이요. 저하 압력이 떨어지고 공동 캐비티 생깁니다. 그 부분의 압력이 포화 증ገብ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그 액체 속에 있는 공기들이 밖으로 튕겨 나오지요. 이래요. 공기가 그 다음에 공기와 물이 분리되어 기포가 나타나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요?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라고 합니다. 캐비테이션은 방지법 첫 번째 설치 높이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양정을 펌프의 설치 높이를 될 수 있도록 낮춰서 흡입 양정을 짧게 해야 한다. 압력 변화를 양정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 펌프에 있는 중심부에서 어떻게 돼요? 압력을 최대한 낮춰야겠죠. 압력을 최대한 낮추면 뭐 돼요? 포화 증기압에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기포가 생긴다고 그랬죠. 되도록이면 흡입 양정을 짧게 해야 되고, 압축 펌프를 사용하고, 압축 펌프 압력을 가해야 하니까 회전차를 수중에 안전하게 잠기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흡입돼서 다시 흡입 양정을 크게 할 때는 공기 양이 많이 배출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고속으로 안 해야 돼. 회전수를 낮추며 흡입 비속도를 적게 해야 한다. 양흡입 입구가 최소한 2개를 해야 한다. 뭘까요? 유량은 일정한데 양쪽으로 2개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유속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2대 이상 펌프를 사용한다. 만약에 펌프의 설치 높이를 낮추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부차수 부차인 손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바깥 지름을 크게 하고 바깥 지름을 크게 한다는 것은 면적을 크게 한다는 얘기죠. 유량이 일정한 상태 면적을 크게 하면 유속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불원자 등 부속수를 적게 해서 누설수, 마찰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죠. 수격 현상,
아까도 한번 추격 펌프가 나왔죠. 어떻게 관을 일정히 관로 속을 흐르고 있는 유체를 갑자기 밸브로서 갑자기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딪혀서 압력이 증가되겠죠. 그 압력이 증가된 것을 어딘가에서 이렇게 관과 부딪히면 충격파가 생기는 것을 그것을 수격해서 워러햄. 그렇죠.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갑자기 밸브를 닫으면 어떻게 되냐? 부딪혀서 이렇게 와서 어떻게 돼? 이렇게 펑펑 뭔가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수격 현상이라고. 자, 이 현상은 관로 속에 유속이 빠를수록 밸브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짧은 시간에 닫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관이나 밸브를 파괴하는 수도 있다. 이 수격장은 우리 수차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징 현상입니다. 자, 서징 현상은 이게 뭐야? 펌프나 송풍기 등이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처럼 한숨을 쉬는 것처럼 펌프인 경우 입구와 출구에서 진공계, 압력계의 바늘이 흔들릴 정도로 송출량이 변하는 현상을 서징이라고 합니다. 서징의 발생의 이유는 펌프의 양적 곡선이 상곡 곡선이 아니면 상승구의 운전을 때 물탱크나 공기탱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유량 조절 밸브나 탱크 뒤쪽에 있는 것이 세 조건이 모두 맞춰져 있을 때, 유량 조절의 밸브나 탱크 뒤쪽에 있을 것이 세 조건이 모두 갖춰져 있을 때, 서징. 자, 서징의 원인 대책. 회전차나 안내기에서 형상 치수를 바꾸어 그 특성을 변화시킨다. 출구의 각도를 적게 한다든가 안내기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 송추 밸브 등을 써서 펌프 속의 양수량을 서징할 때 양수량 이상으로 증가시키거나 무단 변속기 등을 써서 회전차의 회전수를 변화시켜야 한다. 관로에 있어서 불필요한 공기탱크, 잔류 공기를 제거하고 관로 단면적, 유속 저항 등을 바꾸어야 한다. 그 다음에 숫자의 정의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대부분 위치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기계를 일반적으로 수력 원동기, 수차라고 합니다. 우리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기계적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이다. 수력 발전소 이게 맞죠.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이 수차에 들어올 때는 속도 또는 압력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이게 만약에 터빈으로 들어가서 터빈 옆에 발전기가 있으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죠. 수차는 이 에너지를 받아서 동력을 발생시키고 이게 뭘까요? 터빈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수차는 발전기, 제너레이터, 발전기에 직결되어 수차가 발생하는 동력을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킵니다. 수력, 수력을 이용하여 이 부분에 있는 게 위치 에너지가 있죠. 수력을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경우에는 낙차, 높이, 유량이 요소가 된다. 낙차는 인공적인 설비,
이건 뭘까요? 인공지능 설비를 시공하여 만들어야 하는 방식에는 1번 수로식, 2번 댐식, 댐수로식. 자, 이것은 지금 수로식입니다. 유체 에너지가 돼서 여기가 터빈이 있고 터빈의 동력 에너지. 자, 이것은 댐식은 했다가 남은 시간에 어떻게 밤에는 이 전기 에너지를 다시 올리는 이런 형식도 있습니다. 자, 수차의 분류는 중력, 충동, 반동 수차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차 부분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레포트는 발명 3-학번 방금 공동현상, 수격현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현상, 수격현상을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